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생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부가징수 한번 봐보죠. 역시 부가징수는 재산세라는 세금을 부담시키고 거둬들이는 걸 부가징수죠. 그랬을 때 이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의 과세 기준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되는 날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했을 때, 자, 이 과세일은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냐? 과세 기준 1에 성립하죠. 그럴 때 재산세 과세는 의무가 성립하는데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마무리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시작부터 끝날 때 마무리할 때까지 과세 기준 1 매년 6월 1일을 놓치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항상 6일 기준에서 부과한 세금이니까 매년.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기는 납부기간의 줄임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터까지잖아요. 법률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점까지를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줄여서 납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산세 납부기간 납기는 7월분 재산세하고 9월분 재산세로 구분이 됩니다. 7월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 재산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월분과 9월분으로 구분이 되죠. 자, 그럴 때, 자, 과세 기준 1은 매년 6월 1일로서 과세 대상 구분 없이 동일하지만, 납기는, 재산세 납기는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 건물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분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은 9월달, 건물분은 7월달이 되는데, 자, 이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주택은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세금을 2번 내는데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2번은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금으로 계산될 금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는 절반은 9월달에 내는 거지. 집에 대한 건물분 7월달, 집에 대한 토지분 9월달로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계산될 금액의 절반 7월달, 나머지는 9월달로서, 그래야 자, 이 세액이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나눠서 2번 보낸 것도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면 많은 세금이 아니죠. 금액. 그래서 이렇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이 10만 원짜리는 한꺼번에 이제 7월 달에 부과시다는 거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7월 달하고 9월 달, 7월 달, 9월 달에 그러니까 딱 납기가 거의 고정됐죠. 세금을 내는 걸 뭐라고 많이 하냐면 정기분이죠. 정기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정기분, 매년 내는 세금이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생활에 필요했던 필요한 얘기가
자동차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죠. 12월 달에. 자, 그래서 자, 재산세 우리 궁금하지만 자동차세는 부동산 관련이 아니지만 자동차세도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자, 내년도에 이게 정기분이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자동차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분 있고 또 수시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7월달, 9월달 이렇게 정기분이 있는데 7월달, 9월달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부과 대장된 누락으로 그럴 경우에 정기분이 있지만 수시분으로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면서 재산세는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워낙 7월달, 9월달 월에 고정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장 누락 등으로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에 납세지 하면은 세금 납부하는 장소를 관할관청으로서 재산세 물건이 토지가 있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있지만은 일명 소세지로 한다. 소세지. 토지분은 토지 소세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세지, 주택은 주택 소세지, 선박은 선적항 소세지, 항공은 정치장 소세지로서 소재지면 맛이 없으니까 소세지로 하자고 그랬죠. 이런 소세지 정리를 하시면 구분이 쉬워지는데,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세금의 부가징수 절차가 있죠. 그렇죠. 신고 납부가 스타트, 가산세, 보통 징수가 스타트, 가상금 틀이 있죠. 그러므로 재산세는 보통 징수가 스타트인 세금입니다. 그 말은 지자체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징수에 의하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 가산금의 적용이 있어서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 체납을 하면 그에 따라 가산금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종이값이 아까우면 고지를 포기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는 것. 즉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포기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재산세는 곳을 밟아서 징수하는 세금이므로 병기세하고 좀 힘들지만 부가세, 찐득이하고 구분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병기세하고 부가세로 구분 좀 해달라. 그러므로 병기세 하면은 자,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고, 찐득이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으니까 지금 병기세,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병기세는 재산세 납기하고 지역자원의 납기가 같기 때문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한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세금이 병기세로서 이게 납세의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찐득이로서 재산세 납부 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찐득이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기세하고 이렇게 부가세 이런 구분들 좀 하면서 정리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은
지방세로서 물납이라든가 분할납부,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당이 된다. 그래서 물건으로 대신 낸다거나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는데, 이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률 적용의 요건이 있더라. 물납의 요건, 분할납부 요건에서 앞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이 물납의 요건의 기본이 뭐냐? 재산세, 납부세, 납부세액이 요건에서 그러면 재산세 물납하고자 한 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관할구역에 있는 관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에 있어서는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관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가 있다는 거.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눠낸 거니까 자,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내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에 있어서는 1,000만 원 초과가 요건, 분할납부는 500만 원이 초과가 요건으로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 초과인지 500만 원 초과인지. 그리고 자, 부동산인데 다른 점은 관내 부동산. 자, 분할납부 기간은 45일 이내입니다. 기한 지나서 45일 내 일부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요건의 규정의 전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인데 물납의 요건, 분할납부 요건의 기본. 그래서 자주 되면서 이 물납과 분할납부와 관련해서는 시험처럼 매회 언급된 규정들이니까 예를 들면서 물건을 대신 내는 세금과 그의 요건,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의 세금과 구분하고 그의 요건 등도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을 이제 부가징수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마무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많이 내용이 있었지만은 재산세는 항상 정리할 때 매년 부과된 지방세니까 과세 기준 2월 1일 현재 꼭 과세 기준을 염두에 놓고 정리시고 두 번째는 많이 힘드는 게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토지분 재산세 구분 즉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왼손 오른손 몸통만큼은 좀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재산세가 조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국세. 자, 우리 국세도, 그러니까 국세 우리 법 체계를 봐도 국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해당 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등 다양한 국세의 우리 법체가 있는데 이 국세 기본법, 국세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 국세 기본법인데 우리 국세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 기본법에 사용한 용어가 자, 크게 12가지 용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세 몇 가지만 21가지 정리되어 있죠. 21가지. 자, 이 정리 중에서도 정리를 할 때 세법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원천징수, 가산세, 가산거서 지방세 기본법 하면서는 기본 용어 정리학 맥틀이 좀 같습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란 우리가 과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법률에 대한 지방세 기본법하고 국세 기본법의 관계를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세 기본법의 사용을 영어도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셔야 한번 자 그래야 국세를 공부하면 도움이 좀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국세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한번 봐보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자 우리 재산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자 세금일까 뭐 역시 개념 정의가 필요하죠. 개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고액부동산 보유 한자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고액 부동산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서 매년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하겠다. 따라서 이 과세기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납세 의무 성립일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 1이 되겠다. 그럼 과세 기준도 자 이는 재산세 과세일로 매년 6월 1일이 되겠다. 매년. 그래서 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은 동일한데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자 국세 보유세 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키, 지방세 보유세 하면은 재산세가 키가 되겠죠. 키가. 자, 그럴 때 매년 부과된 세금으로서 정리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부동산 보유한 자인데 보유세인데 고액이다 그 말. 이 고액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종합부동산세. 종합을 과세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있더라. 그러면 과세 기준 금액이 있더라. 그래서 자, 종합부동산이 과세 기준 금액이 고액이다 그 말이야. 고액. 그럼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준 금액이 그러니까 고액이 돼야 된다 그 말. 그 고액에 자, 보유한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한 자인데 이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 되겠다. 근데 이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에 대한 과세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로 구분된다. 주택에 대한 과세와 토지에 대한 과세로 구분되니까 주택이 보여야 되고 토지가 보여야 됩니다. 자, 주택, 토지. 자, 그리고 이 보유한 자, 이 자의 의미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개인과 법인 모두 종부세 의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의 의미에서는 개인에만 부과된 게 아니라 법인에도 부과되는 국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 이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취지가 되는 겁니다. 부과 취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가 기본적인 종부세 부과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인데 이제 부동산이 경우에 따라 이렇게 과열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부동산 경기 침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열된 침체 이거 따져봤을 때 어느 때는요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으니까 그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고 만든 세금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 이제 무용론도 대두가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시험적 공부할 때 종합부동산세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기본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했다. 그러면 공부 필요 없지만 현행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이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제도에 의한 국세다. 부가과세 제도에 의한 국세. 그런데 외외가 있더라. 종합부동산세에는 신고, 납세 제도, 신고, 납세제를 채택한 국세에 해당이 돼서 항상 원칙은 부가과세 제도 외에는 신고, 납세 제도를 염두에 놓고 그런데 이 국세인데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 구분이 필요하지만 국세는 국세로 정해서 국세로서 보통세 해당이 되는 게 종합부동산세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할 때 저는요 소유자별 합산과세. 자, 지금 매년 부가과세인데 종합부동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 세금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소유자별 하면은 개인별, 법인별, 개인과 법인 의무가 있으니까 개인별, 법인별로 합산을 하는데 합산도 전국 단위로 합산을 하는데 개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세대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과세는 국세인데 세대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정리 나갈 때 소유자별 합산과세의 틀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 종합부동산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봤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후에 다 정리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정리 좀 필요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필수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다시 말해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상은 당연히 부동산인데 주택과 토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분세 별도 합산과세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재산세 표준세를 이야기할 때 재산세 표준세율은 이런 암기틀이 있었죠. 주1사, 별2사, 종2호. 그렇죠. 그래서 주택분의 재산세에 초과세는 별장 2회 주택. 그 다음에 토지분의 오른손과 몸통이 손수.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분 주택이니까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별장은 4% 비례세율 대상이잖아요. 재산세는 우리가 별장은 4%, 별장 외에 주는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래서 별장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이 내는데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분에 있어서는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곱인데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럼 부동산 하면은 주택도 부동산이고 토지도 부동산이고 그러면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분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과세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종부세니까 건물분도 실수하면 돼요. 건물분세는 종부세는 아닌데 제가 한 번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냐 되지 않냐 이런 걸 구분할 때 재산세 세율에 있어서 변소리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종부 대상이 된다. 이렇게 크게 연결시키면 구분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부동산 대상을 반복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주택분 재산세 주택,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분에 별도 합산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저는 주주, 토종, 토별. 그래서 순서는 아니지만 정리하는 패턴이 주주, 토종, 토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종부세 하면은 항상 대상하면 주주, 토종, 토별이 구분이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대상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부동산 보유재분이에요. 고액이 과세 기준금액 그랬죠. 그래서 이러면 그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종부세 납세 의무는 이런 주택분세 주택을 다 의무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금액 초과 한자가 종합부동산에 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금액 초과 한자가 의무자인데 그럼 종부세는 재산세, 주택분의 주택, 토지분의 토종, 토별에 대한 재산세 의무자로서 그 모든 재산세 의무자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토지분에 대한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의무자, 토지분의 별도 합산과세 대상의 의무자가 종부세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기준금액 초과 한자인데 기준금액이 주택분의 기준금액은 6억 원, 종합합산 대상에 대한 기준금액은 5억 원, 별도 합산 대상의 기준금액은 8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분에 대한 주택에서는 6억 초과 한자, 5억 초과 한자, 80억 초과 한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억과 5억과 80억인데 이 자, 억 단위지만 6억, 5억, 80억 원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 공시 합한 금액의 의미가 된다는 합한 금액으로 공시가격 하면 왜 보유세니까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 공시 지가가 공시가격. 그 합한 금액으로 왜 전국 단위로 합하니까 소유자별로 그래서 6억과 5억과 80억 원에 구분하는데 제가 순서 아니지만 패턴의 정리가 주주, 토종, 토별로 이렇게 정리하니까 자 이런 억 단위니까 6억, 5억, 80억 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오락 프로그램 오면은 오락 게임 하면은 숫자 게임 있죠. 그 숫자 게임을 좀 활용을 해서 종부세법 게임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6억이죠서 6, 5억이죠. 5, 80억이죠. 8이죠. 0은 빵이죠. 억 단위죠. 그래서 6억, 5억, 80억 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숫자 게임에 종부세 게임 6, 5, 8, 빵 하면은 자 상대방이 우리가 재수해야겠죠. 그래서 6, 5, 8, 빵 하면은 총 맞은 사람은 이래서 이 종부세 기준 금액을 정리를 못하면 종부세 정리 힘들다. 그래서 종부세는 대상 구분하고 기준 금액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서는 이 대상에 구분하고 기준 금액을 꼭 정리해 드리는데 이 바탕이 돼서 종부세에 대한 과세, 표준, 세율, 나머지는 다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종부세는 이 대상과 그다음에 자 기준 금액 감세 의무자의 틀만 잡아도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6, 5, 8, 빵, 억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부가징수 자 기본 좀 봐보시면 왜 재산 혼돈 말고 재산세하고 혼돈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과세 기준이 의무 성립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 일로 합니다. 매년 6월 1일로 한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기 정기분은 7월분하고 9월분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달인데 시기하고 종기가 다르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7월분은 16일부터 30일까지, 9월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인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자 납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해서 납기를 1일부터 15일간 납기로 해서 부가징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세제를 외로 허용하니까 그 신고 납부 기한도 납기하고 똑같습니다.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지 기한이 다른 게 아니라서 부가과세 제도의 납기하고 신고 납세의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서 재산세 혼돈이 말고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할 게 몇 개 필요하죠? 그랬을 때 종부세는 재산세만은 핵심 세금은 아니지만 종부세도 기본 정리하셔야만 뭐 문제가 됐을 때 틀리지 않고 오히려 보너스 갈 수 있는 단원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기본 정리는 필요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득세, 양도 핵심을 가지고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